정막을 깨는 한 수탉의 울음소리. 그리고 비장한 표정의 수탉을 노리는 심상치 않은 시선. 일촉즉발. 살기 위해 도망가는 닭과 죽기로 쫓는 개들. 과연 이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부산의 한 시장, 사람들의 발길로 북적이는 이곳에 어라? 웬 닭 한 마리? 그런데 그때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리자 그 소리를 따라 어디론가 바삐 걸음을 옮기는 이 녀석. 아이고 얄궂으라. 닭이 이런 분이 따라간대. 닭이 말가를 보이 신기하지. 걔도 아이고. 허허, 뒷근거리며 어찌나 빠르게 달리는지 순식간에 골목으로 사라져버렸다. 다시 찾은 녀석. 또 정신없이 어디론가 달려가는데. 따라오지 마. 빨리 들어가. 아가씨 따라와. 들어가. 아하, 잠시. 아이고, 쫓아갈 때가 따로 있지. 하지만 아무리 가라고 해도 문 앞에서 꼼짝 않고 주인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 주인의 볼 일이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킨 녀석. 말귀도 알아듣는 듯 주인이 가잔 대로 나란히 따라 들어가는데 제가 키우는 닭 몽룡이에요. 이 시대에 둘도 없을 일편단심 수탉, 그 이름 몽룡이를 소개합니다. 집 앞마당에서도 주인 발뒤꿈치만 졸졸졸졸 쫓아다니는 몽룡이. 녀석한테는 주원양이 춘향이라도 되는 걸까? 주원이가 집 안으로 들어가자 오호, 망설임 없이 냉큼 따라 들어가는데 누가 집에 들어오래. 몽룡아, 나가 빨리 나가. 집 안에 발을 딛자마자 쫓겨난 녀석. 애꿎은 제작진한테 와뿌리다. 당신 마음에 안 들어. 가라고. 닭도 초상권 있어. 찍지 마. 어이구, 우와, 목에 깃털까지 부풀리고 제대로 화가 난 모양. 찍지 말라니까.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조용히 예의주시하는 녀석들이 있었으니 바로 방울이와 뚜비다. 울타리 안에서 심상치 않은 눈빛을 발사하는 두 녀석. 잠시도 몽룡이한테서 눈을 떼지 않는데 이때 주원이가 다가가자 아이고 녀석들 좋아한다. 울타리를 벗어나 몽룡이와 만난 두 녀석. 종은 다르지만 뭐 이 정도면 친해 보이는데. 하지만 주원이가 잠깐 자리를 비우자 순간 몽룡이를 바라보는 방울이의 눈빛이 뭔가 달라졌다. 아무것도 모른 채 모이를 먹고 있는 몽룡이에게 다가가는 방울이. 몽룡이를 뚫어져라 쳐다보더니 오, 갑자기 달려들어 인정사정 보탄 없이 공격을 퍼붓는다. 야, 누군가 말릴 틈도 없이 순식간에 벌어진 상황. 아이고, 세상에 닥터까지 뽑혔네. 급히 주원이가 달려와 싸움은 말렸지만 순식간에 닥터 한 움큼이 빠졌으니 야, 이거 분위기 진짜 살벌하다. 이렇게 매일 닭과 개들의 전쟁이 벌어진다는데 뚜비랑 방울이 이렇게 몽룡이를 괴롭혀요. 완전 순식간에 싸우고 했거든. 주원이 앞에선 순한 양 같기만 하다는 개들. 좀 전에 서슬프런 모습은 어딜 가고 아이고 아주 애교가 넘친다. 놀아줘요. 어우, 나 귀엽지. 하지만 주원이가 시야에서 사라지면 오, 순식간에 달라지는 녀석들. 일단 주변을 살피고 아무도 없는 게 확인되면 일은 시작된다. 작전 개시라도 하듯 몽룡이를 에워싸는 뚜비와 방울이 2대1의 불리한 상황. 그 순간 아이고, 터졌다. 이유도 없이 몽룡이를 공격하는 녀석들. 몽룡이도 사령을 다하는데 이때 오호, 공포의 앞발차기를 날리는 몽룡이. 하지만 개들은 전혀 물러설 기미가 보이질 않고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다. 우와,
간신히 위기에서 벗어난 몽룡이 닥쳤던 개들은 지붕만 쳐다보고 있는데 방울아, 누가 나 괴롭히래, 누가? 몽룡이 지금 놀라서 저 위에 올라가 있잖아. 아이고 빼도 박도 못하게 연장해서 딱 걸린 개들. 몽룡이를 괴롭힌 벌로 울타리에 갇혀 외출 금지를 처벌받았다. 누가 그랬어? 누가? 긴박했던 상황에 얼마나 놀랐을까. 주원이가 몽룡이를 챙겨 다독여주는데 쟤네들 정말 나빠 진짜 혼내줘야 돼 진짜 그냥 깜짝 놀래네 그냥 밥이라도 먹어야지. 주원이의 보호 아래 식사를 하는 몽룡이. 하지만 이 장면을 눈꼴 시리게 보고 있는 개들. 그렇게 마당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예전에는 마당에 풀어놓고 키웠는데 몽룡이를 계속 괴롭히고 막 그러니까 이제 펜스 안에다 가둬놓고 키우기 시작했는데 이제 하도 불쌍한 표정 짓고 막 그러니까 가끔씩은 풀어주거든요. 혹시나 싸움이 날까 늘 울타리에 가둬둔다는 개들. 하지만 안쓰러운 마음에 한 번씩 풀어줄 때마다 이 사단이 벌어지니 참. 아유, 오늘도 울타리에 갇힌 개들은 이렇게 분을 사귀는 모습이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원이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지냈던 방울이와 뚜비. 그러던 어느 날 수탉 몽룡이가 집안에 들어오고 나서 모든 것이 달라졌다. 주원이의 품을 어느 순간부터 늘 몽룡이가 차지하게 된 것인데, 때문에 방울이와 뚜비에게 몽룡이는 항상 견제해야 할 대상. 몽룡이가 주원이에게 사랑을 받을수록 녀석들은 점점 찬밥 신세가 되고 있었는데, 당연히 방울이와 뚜비 눈에 몽룡이는 가시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다. 태어나서 처음 겨울을 맞는 몽룡이를 위해 특별한 선물까지 준비한 주원이. 추운 날씨에 마당에서 지내는 몽룡이를 위해 따뜻한 옷 한 벌을 장만한 것. 오, 몽룡이도 마음에 드는지 옷 입은 채로 이곳저곳 신나게 돌아다니는데 그 모습을 지켜보는 불편한 시선들. 닭팔자에 옷까지 얻어입은 몽룡이. 이 상황을 방울이와 뚜비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다. 자, 주원이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오오오, 이제는 탈출까지 시도하는데, 아이고 용케 탈출한 방울이 밖으로 나오자마자 몽룡이를 쫓기 시작한다. 갑자기 쫓기는 신세에 새우까지 벗겨진 몽룡이. 뒤따라 탈출한 뚜비까지 앞서서 몽룡이를 쫓기 시작하는데, 살벌한 추격자들을 따돌리고 간신히 높은 곳에 올라간 몽룡이. 하지만 녀석들 쉽게 몽룡이를 포기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아이고 몽룡이도 버티는 것에 한계가 온 듯 아슬아슬해 보이는데, 그렇게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그 순간 몽룡이가 날았다. 새처럼 날아 녀석들을 따돌리는 몽룡이. 방울이와 뚜비 지디로 열받았다. 또다시 추격전이 벌어져. 숨을 곳을 찾아 막다른 곳으로 들어가 버린 몽룡이와 그 뒤를 쫓아온 방울이. 아이고 이 참 큰일 났네. 말리기도 어려운 좁은 공간인데 여기서 또 일이 벌어졌다. 그만! 야, 막아라! 억지로 안에서 방울이를 끌어내긴 했는데, 이거 뭔가 사태가 심상치 않아 보인다. 방울이한테서 핏자국이 발견된 것인데 누가 다친 건지 몽룡이를 살피자, 아이고 이런 닭벼슬에 상처가 났다. 아차하는 순간 큰 사고로 번졌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 아유, 우리 안에 가더라도 탈출해서 몽룡이를 공격하니 이젠 녀석들에게 한시라도 눈을 뗄 수가 없다는 주원이. 일단 같이 풀어놓고 키워야 되는데 제가 계속 지켜볼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좀 걱정이 돼요. 주원이가 없을 때도 새 녀석들이 서로 잘 지낼 수는 없는 걸까?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해보기로 하는데, 그동안의 상황을 보는 전문가. 뚜비랑 바울이 같은 경우에 이 둘이 사랑을 주인 사랑 온전하게 받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몽룡이라는 닭이 등장을 하면서 자기가 받던 사랑의 일부를 뺏겼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하, 이제껏 사랑받으며 지냈던 녀석들이 사랑을 뺏긴 것도 모자라 갇혀 지내는 신세까지 됐으니 분노가 극에 달했다는 것. 몽룡이를 자기의 가족이나 무리로 생각하지 않는 거거든요. 일단 두 녀석이 갇혀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몽룡이를 같은 공간에 넣어주고 방울아, 싸우지 마. 주인이 집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녀석들을 지켜보기로 하는데, 역시나 돌변하는 방울이 서서히 몽룡이에게 다가가는데, 방울이가 공격하려는 그 순간 방울, 뚜비, 하지 마. 하지 마라. 방울아, 뚜비야, 싸우지 마. 방울, 뚜비. 어디선가 들리는 주원이의 목소리에 멈칫하는 방울이 방울아, 하지 마. 근처에 주인이 있는 건지 주변을 살피며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는데, 마라. 방울아, 하지만 아무리 살펴봐도 주원이의 모습은 보이질 않자 하지 마, 하지 마. 의아한 표정의 개들. 잠시 후 하지 마라. 하지 마. 뭔가 이상하다 싶지만 일단 주원이 목소리가 들리지 않자 오, 다시 몽룡이에게 다가가는 녀석. 그 순간 방울아, 하지 마. 뚜비도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안 돼. 허허, 방울이 녀석 더 이상 가까이 가지 않고 멀찌감치 물러나는 모습인데, 방울아, 하지 마. 오, 이게 효과가 좀 있는 듯. 방법이 통한 걸까? 이젠 몽룡이 근처에 갈 생각조차 않는다. 하지 마. 방울은 같은 편이라는 유대감을 심어줄 차례. 훈련을 위해 덩치는 크지만 순한 성격의 보리가 투입됐다. 거대한 덩치의 보리를 보자마자 경계하는 방울이와 뚜비. 보리는 뭐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이미 뿔뿔이 흩어져 숨기에 바쁘다. 반면 용감하게 보리를 향해 위협적으로 공격을 시도하는 몽룡이, 여태껏 방울이와 뚜비에게 당하고 있던 모습과는 사뭇 다른데, 이를 마당 한켠에 숨어서 지켜보는 뚜비. 저봐라, 좀 용감한데. 우와. 혼자 보리에게 맞서고 있는 몽룡이 곁에 어느 순간 다가온 뚜비. 이야, 합심해서 합동 공격을 시작한다. 어느 틈엔가 한편이 된 몽룡이와 뚜비, 한마음으로 보리에게 맞서는데, 이어서 방울이까지 뛰쳐나와 힘을 보태니, 야, 이거 참 보기 힘든 광경. 세 녀석이 한데 뭉치게 됐다. 사방에서 닭과 개들이 달려드니 보리 말 그대로 혼주백산했다. 쉽게 좋아지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계속 긴 시간을 들여갖고 우리는 한 가족이다, 이런 인식을 계속 심어주고, 또 그런 시간이 쌓이고 또 이런 경험이 쌓이고 그러면은 나중에 좀 관계 개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 방울이와 뚜비가 몽룡이를 적이 아닌 한 가족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것. 며칠 뒤 다 같이 산책에 나섰다. 이렇게 함께 외출한 건 처음이라는데, 언제 그렇게 죽어라 싸웠냐는 듯 다정해 보이는 몽룡이와 개들. 뭐 이렇게 보니 진짜 한 가족 같기도 하고. 이렇게 세 마리 같이 앉아있는 모습이 너무 좋고, 또 제가 없어도 이렇게 안 싸우고 이렇게 같이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조금 치사하게 2대1로 달려들었던 개들과 죽기 살기로 맞섰던 몽룡이, 이들은 이제 휴전을 선언하려 합니다. 어제의 적에서 오늘은 동지로, 이제는 공평하게 사랑받으며 행복하길 바랍니다. 세상엔 여러 종류의 관계가 있다. 하늘이 허락한 관계, 그리고 절대 만나선 안 되는 관계. 거의 뭐 죽일 것 같은 그 정도로. 아우, 너무 무섭고 막 섬뜩하고 그래요. 영화 추격자 보셨죠? 그건 비교도 안 됩니다. 얼마나 치료하는지. 보는 이들마저도 숨졸이게 만드는 영화 추격자. 그런데 그 공포를 뛰어넘어 누군가에게 매일 죽을 듯 쫓기는 녀석이 있다. 뛰고 또 뛰고, 살고 싶다면 무조건 놈을 피해야 한다는데, 지금부터 그 살벌한 추격전이 시작됩니다. 제보를 받고 찾아간 곳은 보기만 해도 답답한 가슴이 뻥
뚫리는 천혜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제주 아일랜드. 모두가 힐링의 꿈을 안고 찾아오는 치유의 섬. 이곳에 나 죽겠네 힐링 직전에 살아도 사는 게 아닌 녀석이 있다는데. 아니 그런데 해가 중천인데도 낮잠을 즐기는 팔자 부러운 녀석들만 보인다. 얘는 아닐 테고 얘도 아니겠지. 어디가 있지? 얘가 하도 쫓겨가지고 지금 어디 숨어 있어요. 숨어 있다고요? 평소 녀석이 자주 발견된다는 주요 은둔 장소를 수색하기 시작했는데 어디 보자. 요 밑에 숨어 있으려나? 어디? 없네. 야, 너 어디 있는 거냐? 그때 차 밑에서 뭔가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됐다. 혹시 너니? 조용히. 오늘의 주인공 발견. 저놈들이 보기만 하면 좋아서 그래요. 얼마나 심해요? 아주 말도 못하죠. 그냥. 아니 도대체 누가 그렇게 무섭게 쫓나 했더니 세상에 추격자는 다름 아닌 요 오리 형제란다. 잠깐만요. 닭고기가 접수하고 가실게요. 그러고 보니 녀석들 뭔가 냄새를 맡고 이곳에 온 모양. 차 밑에 숨어있는 닭 주변을 계속해서 맴도는데 닭은 포위됐다. 행여 발견될까 숨소리조차 죽이고 있는 상황. 다행히 오리 형제는 그냥 지나쳤다. 그런데 하늘이시여, 왜 하필 지금 이 순간 저 차를 꼭 빼가셔야 했나요? 왜 지금? 너 거기 있었니? 나 봤어. 이때를 놓칠세라 무서운 속도로 닭의 뒤를 쫓기 시작하는 오리 형제. 이것이 바로 보는 이들마저 공포에 떨게 한다는 그 살벌한 추격전. 오리 형제는 닭이 가는 곳이라면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갈 살벌한 기세다. 야, 너희들 무섭다 무서워. 난 손도 제대로 못 쉬어. 굉장히 집요하게 기다리고 잡고 꼭 군사작전 그렇게 잠복도 하고 막 그래. 평소 닭이 잘 다니는 동선을 미리 파악하고 있다는 오리 형제. 닭이 안 보일 땐 요렇게 잠복해 있다는데. 얘네도 숨어 있어요? 어디서 통닭 냄새 안 나? 응? 둘이 꼭 아직 안 나. 그런데 오리 형제가 잠복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닭이 무심코 그곳을 지나간다. 야야야야야, 와 도망가 빨리 도망가. 왜? 하지만 오리 형제에게 이미 촉이 왔어. 설마 조심히 올라오는 닭을 녀석들이 봤어. 어이구, 하늘도 무심하다. 원망할 새도 없이 그렇게 또다시 시작된 쫓기고 그러다 잡혔다. 다행히 위기 모면하나 싶지만 아이고, 닭은 언제나 오리 형제들 레이더망에 걸리고. 결국 형제 추격단 닭을 붙잡아서 깔아뭉개고 사정없이 쪼아대며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야야야야, 그만. 야, 무슨 일인지 저기 대화로 하자. 대화로. 저 닭 저 어떡하니? 제 산장 깨들지 마라. 쟨 좀 혼나야 된다고. 쟨 좀. 다른 닭은 다른 오리가 건들들 안 해요. 전혀? 예, 전혀 안 건드려요. 오호, 유독 한 마리의 어미닭만 공격한다는 오리 형제. 그러고 보니 정말 다른 닭들은 쫓고 공격할 의사가 전혀 없어 보인다. 오히려 너무 무관심해 섭섭할 정도. 아니 그런데 왜? 무엇 때문에 그 어미닭만 하루 종일 쫓아다니고 이렇게 만나기라도 하면 눈에서 빠지직 레이저 발사. 이야, 미친듯이 쫓아다니며 닭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건지. 게다가 역할 분담도 확실하다. 주로 공격을 하는 건 형님 오리. 전방에서 닭을 물고 뜯는 공격을 담당한다. 이때 아오리는 닭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주변을 포위하는데. 저 닭 팔자도 참 사납다 사나워. 우리가 닭을 집요하게 막 잡아먹을 것처럼 깔아뭉개고 올라타고 막 여기를 막 쫓고 막 이러는 게 너무 불쌍해요, 닭이. 어디 숨었어? 어디 빨리 나와 빨리. 오라 조금 봐라. 뛰어봤자 벼룩, 숨어봤자 늘 오리 형제 시야 아닌 어미다. 집안에서도 안전지대란 없다. 아휴, 구석에 숨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 시간은 흘러가고 졸음이 쏟아져도 오리 형제의 달걀이한 집착은 가실 줄 모르는데 결국 지켜보던 아주머니가 나섰다. 나가 청소해. 나가. 청소를 핑계삼아 오리 형제 강제로 밖으로 내쫓아보는데
미안해. 나중에 싱싱한 달걀로 갚을게요. 하루 종일도 안 나와요. 야, 근데 왜 안 나와요? 네. 일할 때 와서 숨어도 불쌍해서 놔둬요, 그냥. 아, 그래요? 다행히 아주머니의 도움으로 위기에서 벗어난 어미닭. 어느새 방으로 들어와 어이구 거울 속 자신을 들여다본다. 이건 아니지. 내 벼슬 상한 것 좀 봐. 나 이래도 양반집 자손인데 내 신세가 이게 뭐야. 그런데 어느새 오리 형제는 다시 집안 진입 시도 중. 제대로 싸우고 왔는데. 아이고. 닭이 없다고? 닭이 없다고? 우리가 그 말을 믿을 줄 알아? 오리가 없으면 없었지? 일단 가는 척하다 유턴. 와 얘네들 정말 못 말리겠다. 봐요, 둘이는. 한 마리. 아, 분명 저기는 그냥 안 되겠다. 일단 이보저기를 위한 일부 호텔. 일로 와봐. 이쪽. 세상 어디에도 없는 철천지 원수. 야 그런데 도대체 너희들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된 거니? 어? 우리 어릴 때, 네. 애기들 때 저 닭이 꼬리 없는 닭이 네. 자애들을 못 살게 해가지고 저희 이제 자애들이 성장했잖아요. 네. 그래서 자애들이 이제 크니까 이제 이 닭을 못 살게 구는 거예요. 막 그냥. 아니 그러니까 복수열전이라고요? 올 봄의 어느 날 새끼 오리 형제를 이곳에 새 식구로 맞이하게 됐다는데 하지만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한 어미닭이 새끼 오리 형제의 먹이를 다 뺏어먹고 심지어 시종일관 부리로 온몸을 쪼아대며 새끼 오리 형제를 괴롭혔다고 하는데 그 시절 원한이 쌓여 오리 형제 가슴 복수심이 남았고 형아, 우리 크면 저닭 혼내주자. 그래, 그날이 올 거야. 그렇게 때를 기다려 한 달 전부터는 늘 당하기만 하던 오리 형제의 반격이 시작된 거라고. 당시 장닭을 등에 업고 기세등등했던 어미닭은 이젠 어딜 가고 어미닭 체면이 정말 말이 아닌데. 왜 그랬어요? 아, 그러게요. 게다가 이 어미닭이 당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온 다른 닭들. 이젠 오리 형제가 지나가기만 해도 그냥 벌벌 떤다 떨어. 아이고 오리 형제의 존재 자체가 이 집안에선 두려움의 대상이 돼버렸다. 하도 많이 보니까 겁을 먹는 거지 이제. 근데 저렇게 공격은 안 해요. 심지어 저 등치 산만한 개들마저도 오리 형제를 무서워한다는데 쟤네들 완전 깡패야. 깡패?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 아니면 우리부리로 맞는다 확 그냥.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밥을 먹다가도 오리님 행차하시면 벌떡 일어나 자리를 비켜줘야 한다는데 남 먹던 개밥도 뺏는 저 오리 형제. 아유 아주 기세등등이다. 뺏어 먹는다고 오해하지 마시오. 오리는 원래 잡식이니까 개살이도 우리 거야. 응? 그때 개들은 뭐하나 봤더니 너 자는 거니 잔석하는 거니? 잔석하니까 카메라 찍히면 곤란해. 자는 거야 우리. 그렇게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오리 형제의 만행은 계속되고 있었다. 우리 형제가 말 거는 거조차가 싫은 거예요. 그날 저녁 게스트하우스를 하는 아저씨는 여행객들의 저녁 식사 준비에 한창 바쁜데 해가 저도 오리 형제는 그 녀석 닭 찾느라 또 정신이 없는 모양. 평소 달게 운둔처를 모두 꿰뚫고 있다는 오리 형제. 아니나 다를까 아휴 어둠 속에서도 귀신처럼 어미닭을 찾아낸 다음 맹추격하기 시작하는데 녀석들아 이제 좀 그만해. 이들은 잠도 없냐. 한숨 좀 돌리고 가자. 닭부리에 쪼여봤어? 당해보지 않았으면 참견하지 마. 닭부리에 쪼여 봤냐고 진짜. 그냥. 그러게 넌 왜 그 남을 괴롭혀가지고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냐. 아유. 밤이 깊어도 오리 형제의 불타는 복수심은 꺼질 줄 모르고 게다가 주변에 산짐승이 워낙 많아 닭장에 가둬놓고 기를 수도 없는 노릇이라는데 아휴 너를 어쩌면 좋니. 어미다가 떨리니? 너 들킬까봐 나도 떨린다. 야 나도 떨려. 참 이상하다. 좀 전에 분명히 이쪽으로 온 것 같은데 형 못 봤어 형? 오 그러게 이쪽이었는데 어디 갔지? 너무 집요하게 하니까 오죽하면 제가 그냥 오리를 잡아서 막 혼냈어요. 가둬놓기도 하고. 그런데 안 됐다. 아니 억울한 심성은 알겠다만 이러면 너희가 더 나쁜 사람 아니 나쁜 오리가 되는 거야. 탈이 지나 죽겠네. 화장실도 가고 싶고. 그날 밤 오리 형제는 밤새도록 그 자리를 지켰다. 다음날 이른 아침 여행자들은 다음 여행지로 향하고 오리 형제가 잠든 사이에 몰래 해변으로 피신해온 어미닭.
아유, 모처럼 삶의 여유를 즐기려는데 그런데 뭐지? 이 스산한 기운은? 깜짝이야. 야, 얘들 바닷가까지 쫓아나왔네. 당연하지. 지구 끝까지 간다고 했잖아. 여기까지 바닷가 못 쫓아온다. 일로 와. 어느새 뒤따라온 오리 형제. 그리고 또다시 펼쳐진 해변에서의 무시무시한 추격전. 더 이상 빠질 곡물이도 없지만 닭곡물이 빠지도록 도망가고 오리 발바닥에 굳은 살 박히도록 또 쫓아가는데, 이렇게 사는 거 안 피곤하니? 안 피곤해요? 아니, 이건 숙명이야. 숙명. 어디로 갔어? 내 가물은 이쪽이다, 이쪽. 반대편 쪽으로 가는 오리 형제를 확인하고서야 그제야 고개를 드는 어미다. 그런데 이제 보니 녀석의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인다. 아유, 바빠졌어요. 그동안 얼마나 물어뜯기며 산 거야. 아유, 아무리 과거의 죗값을 치른다고 하지만 더 이상 어미닭을 그냥 둘 수는 없는 법. 서둘러 병원에 데리고 왔는데 염증이 심하시네. 의에 염증까지. 뭐 세균이나 이런 게 있는지, 감염이 돼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 진단서 좀 꼭 끊어주세요. 혹시 몸에 큰 이상이 있는 건 아닌지 검사가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선생님, 녀석 괜찮은 건가요? 털 빠지고 피부에 세균 감염 있는 거 말고는 특별한 건강 상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유, 다행히 털 많이 빠진 것 말고는 뭐 큰 문제는 없는 상태. 그런데 선생님, 오리들이 진짜 닭한테 복수하려고 이 난리를 부리는 건가요? 조류들이 아기 때 엄마를 기억하는 것처럼 어릴 때 그렇게 공격을 당했다면 그걸 기억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암컷 오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기에 대한 그런 이제 스트레스가 생겨요. 이제야 오리 형제의 그간 행동들이 조금은 이해가 되네요. 그로부터 며칠 뒤, 짠짜잔, 오리 형제에게 찾아온 새로운 가족, 바로 암컷 오리다. 닭한테 집중돼 있는 오리 형제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보려는 시도인데, 아유, 이뻐라. 여자친구 가봐. 남자친구 가봐. 처음에는 쑥스러워서 암컷 오리들한테 다가오지도 못하더니 아직 노래요. 이내 언제 어미닭을 쫓았냐는 듯이 암컷 오리들에게 온 정신이 팔린 녀석들. 야, 이거 효과 좀 있어. 우리 오리가 저 암컷 오리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좋아해요? 날씨도 좋고 분위기도 좋고 내친 김에 제주 올레길로 신혼여행까지 가기로 했는데, 신혼여행이다. 너희들 신혼여행 온 거야, 여기? 아유, 그래, 어두운 과거는 여기서 안녕해라. 그냥 안녕. 응? 예쁜 암컷 오리들과 함께 새 출발을 약속하는 오리 형제. 이제는 닭 미워하지 말고 암컷 오리들 사랑해주는데 시간을 쓰렴. 알았지? 바닷물의 옛날 일을 모두 다 씻겨내는 경건한 의식을 치른 뒤 희망찬 내일을 향해 날갯짓을 하는 것으로 신혼여행이자 치유여행은 끝! 자, 이제 마지막으로 주인 아저씨에게 남은 가장 큰 숙제가 있다고 하는데, 바로 어미닭이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은신처를 만들어주는 것. 자, 새 집으로 들어가봐.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서 살아. 들어가. 사람들 보호 아래 편히 쉴 수 있도록 현관 바로 옆에 마련된 어미닭만의 러브하우스다. 아이고, 마음에 드나 본데. 이제 서로 안 싸우고 알 낳고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죄를 지으면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다소 살벌했던 오리 형제의 복수열전. 그런데 진짜 복수는 너희들이 잘 사는 걸 보여주는 거란다. 닭쫓기는 이제 그만. 암컷 오리들이랑 새 삶을 살아보자꾸나. 약속. 한 발 한 발 내딛는 우아한 발걸음. 귀한 몸엔 형형색색 영롱한 오색무늬 한둘이 아닌 듯한 오늘의 주인공들은 흔하디 흔한 그런 세와는 차원이 다르다는데, 얘네는 뭐 나랑 같이 사는 동반자? 소개합니다. 경이로운 새 생명이 탄생하는 이곳은 이들만의 판타스틱한 패러다이스. 별난 녀석들과 그 매력에 푹 빠져버린 한 여인, 그 기막힌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상상 초월 수상한 모습의 새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찾아간 곳.
도착하자마자 눈에 들어온 곳은 뭐 그저 평범해 보이는 새들. 대체 뭐가 다르다는 건지? 어이 오늘의 주인공은 나야 나. 나 아니라고? 미안 쏘리. 그때 저 멀리 보인 또 다른 견공 한 마리. 앙증맞은 꼬리에 아이고 짧은 쇼다리. 근데 가만 보니 어째 이런 녀석들이 한 마리가 아닌 것 같은데? 별난새는 무슨 웬 개가 이리 많나 싶던 바로 그때. 그녀는 세반의 비주얼 쇼크? 새 발이 달린 걸 보면 분명 새인데, 아니 그 몽실몽실한 꼬리는 흡사 개 아니야 개? 넌 개냐 새냐? 넌 좀 그렇다. 이거 닭이에요. 닭이요? 네. 닭이요? 세상에 뭔 이런 닭이 다 있대요 그래. 얘는 화이트 시키라는 종인데 아주 이뻐요. 강아지같이 몽실몽실한 궁뎅이. 녀석의 매력은 예측 불허의 반전에 있다는데. 이게 몸이 이렇게 털이 이렇게 강아지 털처럼 한 올 한 올 돼 있죠. 그리고 몸도 이렇게 까맣고. 새하얀 털과 대비되는 녀석의 새카만 속살. 다리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5개가 특징이에요. 보통 달개 발가락은 4개인데 녀석들은 하나, 둘, 셋, 5. 별이 아니라 발가락이 모두 5개. 닭이라 듣고도 닭같지 않은 요상한 생김. 풍성하고 부드러운 털이 특징인 실키종은 그 색도 천차만별 때문에 강아지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 한번 짖어볼래? 멍뀨 해봐. 개성 만점. 평범함을 거부하는 이곳 닭들. 닭이라고 다 같은 닭이 아니라는데, 그냥 평범해 보이는 닭도 찬찬히 그 모습을 살펴보면, 야, 발에 무슨 배드민턴 공 같은 깃털이 달려있는가 하면, 누군가 닭의 몸에 한 폭의 수묵화를 그려놓은 듯 붓의 터치감이 느껴지는 단아한 무늬의 녀석부터 흙과 백의 오묘한 조화. 이야, 화려한 바둑무늬의 패셔니스타 닭들도 있고. 오늘 컬 좀 살았나 몰라? 방금 미용실에서 펌과 염색을 한 듯한 녀석도 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곳에서 가장 크고 무시무시한 녀석의 등장. 우와, 닭개의 근육질 몸짱. 보통 닭의 서너 배의 몸집. 강렬한 눈빛으로 이곳을 접수한 녀석은 1인자다 1인자. 한편 강렬한 비트에 몸을 맡긴 자유로운 닭 사나이. 아이 시청자 여러분, 다같이 소리 질러 가텨. 품이 아끼는, 허나 그의 아내는 고상한 귀족 스타일. 같은 부부가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암수가 다른 스타일이라 더 재밌는 닭들의 세계. 우와, 사방이 닭 천지에 종류도 모양도 각양각색. 평소에 보던 닭들이 아니라 참 신기하긴 한데, 가만히 있어봐. 하나, 둘, 셋. 아유, 가만히 있어봐. 여기 닭들 총 몇 마리예요? 제가 100마리까지는 한번 세어봤었는데요. 매일마다 늘어나니까 지금은 아마 150마리 가까이 될 거예요. 저는 100머리 폴리시 있고요. 100폴리시가 있고, 바둑자보 있고, 피닉스 반탕, 또 푸크 로즈콩, 푸크 코칭, 그다음에 은수남, 백색 펜시안, 검꼬리 가보, 그다음에 화이트 실키, 푸크 실키, 버프 실키, 화이트 스포칭도 있고요. 크릴 로즈콩, 또 마랑, 그다음에 청개가 3가지가 있어요. 19종이네요? 그런가요? 제가 아마 빼놓은 것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같이 놀랍도록 특이한 녀석들. 허나 정말로 특이한 녀석은 따로 있었으니, 태어난 지 한 달 된 바로 요 청개병아리. 별의별 닭들 다 제쳐두고 녀석이 베스트 오브 베스트 별난 닭 아니 별난 병아리로 꼽힌 이유는 곧이어 밝혀졌으니, 엄마냐우. 천적관계인 고양이 품속에 쏙 들어가 이쁨을 받는 녀석. 고양이 굴로 들어가는 병아리나, 그걸 또 받아주는 고양이나. 니들 왜 그러니 진짜. 비슷한 색으로 새끼 고양이와 섞이니 진짜 고양인 줄 아나. 아이고 젖도 못 바는 게 자리 싸움까지 벌이고, 굳이 꾸역꾸역 어미 고양이의 800일 하고선 꿀잠에 빠진 능청스러운 녀석. 이 어이없는 동거가 벌써 며칠이나 됐다면서요? 고양이처럼 행동을 똑같이 해요. 밥 먹을 때만 나와서 잠깐 밥 먹고 들어가서 고양이 팀에 같이
놀고 자고. 고양이 엄마의 품인 녀석을 자석처럼 이끌고 이 소문을 듣고 온 또 다른 병아리. 허나 마치 고양이 가족의 평화를 지키겠다는 듯 녀석은 맹렬히 공격. 어따고 야야야 네가 여기 전생이냐? 아파 간다고 가. 쟤가 고양이가 되려나 정말. 사투 끝에 녀석은 기어이 제자리를 지켰고 고양이 엄마는 그냥 지쳤다. 사방을 주름 잡고 다니는 닭. 이곳에선 닭님 그림자도 밟지 말라 했으니 어쭈 이 감히 개가 어디서. 화가 난 개 대표 전국 경공의 자존심을 걸고 닭장을 점거. 명예회복에 나섰긴 한데 아이고 이내 끝기세에 눌리고만. 과연 이것은 닭들의 천국인가 보다. 개팔자가 상팔자라더니 여긴 어째 닭팔자가 상팔자일세. 저희는 뭐 닭이 항상 우선이죠. 얘도 닭장 지키려고 있는 거고. 엄마 거짓말이지. 닭을 내가 왜 지켜? 왜? 어찌됐든 닭 경호원까지 둔 요 신기한 닭들. 사람들에게 인기가 좋을 것 같긴 한데 어떻게 잘 팔리나요? 아니, 얘네들 분양한 애들 아니에요. 제가 다 기른 애들이에요. 아니 그럼 100마리도 훨씬 넘는 닭을 뭐 때문에 기르시는 거예요? 원래는 집에서 길렀지만 닭들의 수가 엄청난 수로 늘면서 넓은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닭 전용 비닐하우스까지 지으며 닭들의 대모를 자처했다는 예진씨. 이사 왔어. 이젠 닭들이 노니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다는데. 평범한 가정주부였던 그녀는 어쩌다 별난 닭들과 사랑에 빠지게 된 걸까? 사실 처음 시작은 아주 소박하고 평범했다. 그냥 매일 아침 신선한 달걀을 얻고 싶어 시장에서 닭 3마리를 사왔었는데,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 그중 2마리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고 홀로 남은 닭 1마리가 안쓰러워 친구를 만들어주자 하던 중 우연히 관상용 병아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것. 그렇게 품게 된 병아리 10마리가 불과 1, 2년여 사이에 150여 마리가 됐다는데 이젠 맛이 아닌 멋에 키운다는 예진씨. 관상용 애완닭을 키우며 얻는 즐거움도 크지만 그 수가 수인지라 귀하신 닭 수발에 하루 24시간이 빠듯하다는데, 삼시세끼 채소와 밀웜 등 영양가 높은 먹이에 청결 유지를 위해 매일 하는 닭장 청소. 물 한 컵조차 허투루 주는 일이 없다. 다른 뭐예요? 아, 이건 전해질이에요. 전해질. 이거는 비타민이에요. 오직 닭을 위한, 닭을 위해 찾아가는 혜진씨표 최상의 룸서비스가 계속되니 이야, 녀석들은 그야말로 사랑으로 기르는 닭들. 금지 오겹 보살피는 엄마의 정성에 녀석들은 꾸준히 그 보답을 하고 있다는데, 유독 몸에 힘 잔뜩 주고 긴장해 있던 한 녀석이 슬슬 자리를 옮기는가 싶더니 보답의 증표를 선사한다. 제작진도 웃게 만든 뜻밖의 선물. 허나를 잘 품지 않는 녀석, 자칫 버려질 뻔한 아리 혜진씨의 손에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다. 어떤 종류의 닭이 어떤 알을 낳았는지 반드시 그 종류를 알에 적어가며 체크한다는데, 모양, 색깔, 크기가 다 제각각인 알들. 이곳저곳에서 모아온 알들이 어느새 달걀 한 판을 꽉 채웠다. 자, 이렇게 모아진 알들은 어미 닭들을 대신해 따뜻한 품이 되어줄 부화기에 조심스레 넣어주면 되는데, 자연에서 어미 닭이 그러하듯 기계가 골고루 열이 가도록 알을 굴리면 21일 후에는 병아리를 보게 될 것이다. 닭들 챙기느라 정신없던 혜진씨, 아이고 이제 식사하시려고요? 아니요, 닭들 주려고요. 이걸 닭이 먹어요? 네, 잘 먹어요. 엄청 좋아요. 오직 닭들이 좋아할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다 보니 잡식으로 알려진 닭들도 나름 편식도 하고 음식에 대한 각자의 취향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는데, 혜진 씨에게 닭은 반려동물이자 훌륭한 멋이다. 애들이 크니까 또 그 소외감이 있더라고요. 나랑 놀아주지도 않고. 근데 닭들은 나만 보면 좋다고 그러고. 그래서 닭한테 빠졌나 봐요. 닭들이 오래 살아요. 보통 10년, 20년 산대요. 놀랍게도 고기로 도축되는 닭을 포함 닭의 평균 기대 수명은 무려 20년 이상이라고.
닭의 모든 것을 더 많은 사람과 함께 나누고 싶다는 예진 씨. 힘든 닭들 수발에도 가족으로서 진심 어린 교감을 나누면 녀석들 더 큰 기쁨과 삶의 힐링이 되어준다고 믿고 있었다. 새벽부터 닭들 건사하다 늦은 오후가 다 돼서 집에 돌아온 예진 씨. 잠깐 쉴 만도 한데 이제 집안일 하시려고요? 근데 집 마당을 자유롭게 활보하는 닭들. 아니 얘네들은 왜 다른 닭들하고 떨어져서 집에서 생활하고 있는 건지? 혜진 씨 정체를 알 수 없는 의문의 통두를 꺼내곤 닭을 품에 안고 그 상태를 유심히 관찰하는데, 알고 보니 호흡기가 약한 닭에게 약을 먹이고 있었던 것. 이렇게 사람처럼 이렇게 콧물도 흘려요. 닭도 감기에 걸리는구나. 오늘 참 여러 가지 사실을 알게 되네. 쟤네들이 개도 걸린 애들이에요. 닭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하고 무서운 전염병 개두는 닭들의 폐사율이 높은 질병인데 매일 꾸준한 치료를 병행, 두창을 제거해주지 않으면 호흡기가 막혀 사망에 이르게 한다. 치료법을 몰랐던 이전엔 아까운 생명을 그냥 떠나보냈지만 이제는 준 닭박사, 닭의사를 자처하는 혜진 씨. 전문의와 상담하며 죽어가는 닭도 건강히 살려낸다고. 지금은 이제 웬만한 닭은 이제 자신 있어요. 안 죽일 자신. 다음 날 이른 아침부터 기쁜 소식이 들려왔다. 탄생을 앞둔 알들이 신호를 보내온 것. 부리로 알을 힘껏 찍는 것으로 밖으로 나아갈 첫 도전을 시작한 생명들. 그리고 얼마 뒤 저 뒤편의 알이 흔들거리며 생애 첫 몸부림으로 세상을 향한 몸짓을 보였다. 그러나 어떤 알은 벌써 수시간째 감감무소식. 이렇게 해놓고도 뭐 한참 동안 진전이 없으면 인공 파악을 해줘야 되거든요. 못 깨구나. 그냥 둔다면 자칫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위급 상황.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고 녀석의 무사 부활을 기원해보는데. 이거 잘 노나요? 네. 이 인공 파악도 한꺼번에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해야 되거든요. 아하, 스스로 세상에 설 수 있게 돕는 게 녀석을 위한 일. 몸을 누르는 단단한 껍질의 고통. 그 껍질을 깨부수는 힘겨운 싸움을 인내해야만 비로소 한 줌의 빛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는 신비로운 새 생명들. 작은 폐로 첫 숨을 불어넣는 아름답고 신비한 탄생의 순간. 누구 하나 그 방법을 일러주지 않아도 스스로 세상에 적응하고 있었다. 그렇게 150여 마리의 달개에 귀여운 18마리의 평아리 신참이 또 늘었어. 넓은 데로 가자, 이사 가자. 자, 녀석들은 이제 모두 한 배, 아니 참 한 상자를 타고. 저렇게 어동통통 이쁘지 않아요? 나 이뻐. 체온을 유지시켜주는 따뜻한 곳으로 이동. 비록 한 배에서 난 형제는 아니지만 서로 의지하며 장차 멋진 각자의 개성 충만한 모습에 근사한 달개 모습으로 자라게 될 것이다. 그리고 녀석들은 병아리 때부터 다르다. 얘는 금수남이에요. 머리가 앞머리가 이렇게 노랗고 이렇게 날개도 이렇게 쭉 나오기 시작하죠. 벌써부터 오동통한 몸의 병아리부터 발에 길게 깃털이 자라있는 병아리. 아이고, 진한 아이라인이 근사한 병아리. 다리까지 샛노란 녀석까지. 귀여워서 그냥 확 깨물어주고 싶네 그냥. 아웅! 그리고 병아리처럼 귀여운 친구들과 가진 특별한 시간. 일반 닭도 접하기 어려운 요즘 아이들을 위해 혜진 씨가 일일 닭 교사를 자처한 것. 평소 알던 닭과 다른 닭의 모습이 신기한 아이들. 술술 이어지는 닭 박사님의 강연에 아이들은 닭이라는 동물에 더 관심을 보이고. 예수네요? 예수네요. 와, 이쁘다. 선생님도 신기하네요. 네. 어휴, 선생님까지? 쌤, 저도요. 화기에 웃음이 넘치는 교실.
오늘 닭수업 대성공. 막 강아지 만지는 것 같아요. 되게 멋져요, 생긴. 별로 동물도 못 만지고 막 그러는데 만져보니까 안 무섭던데. 아유, 우리 친구들 닭과 함께한 좋은 추억 됐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촬영 내내 수많은 닭 이름에 고뇌했던 제작진. 혜진 씨에게 닭 이름표를 선물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모든 분들이 애완닭이 이렇게 많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고요. 또 좀 많이 사랑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멋진 닭들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무려 20여 년 이상을 산다는 닭. 반려동물로서도 꽤 매력있지 않나요? 평생을 닭들과 함께하고 싶다는 혜진 씨. 훗날 그녀가 세울 닭들의 왕국이 벌써 기대됩니다. 정막을 깨는 한 숱하게 울어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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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를 한 장만 더 주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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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승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승입니다. 반갑습니다. 환승입니다.
반갑습니다. 환승입니다. 환승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승입니다. 반갑습니다.